박광, 김병환. 내가 저기 뭡니까? 쇼츠를 만들었어요. 쇼츠 3분짜리 쇼츠를 만들고, 어디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본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이 박광, 김병환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코팍스 피해자 구제 방안. 금융위원장 김병환과 금융정보분석원장 박광, 그리고 민주당 정무위원들. 코팍스 사태의 전후 맥락은 일단 차치하고 3,200여 명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고위 공직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난 2년간 피해 금액은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공직사회를 원망했을까요? 김병환과 박광, 아마도 모피아의 단단한 이론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금융경제의 모든 해악은 모피아의 작품입니다. 내가 늘 말해왔습니다. 검찰은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라고. 그런데 모피아는 허가받지 않은 범죄 집단입니다. IMF 사태, 론스타 사건, 카드 대란, 한진해운 파산, 부동산 가격 폭등, 세수 추계 실패 등 국가 자체를 무너뜨렸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코팍스는 미국 거래소 FTX 파산으로 그 유탄을 맞아 고객들에게 피해를 남겼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하고 피해자들을 완벽하게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경영진도 교체했고 법령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임원 변경 신고를 했음에도 박광 원장은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장 김병환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죄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놀라운 것은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묵묵부답이라는 점입니다. 2년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어 피해액만 늘어났고 민생은 더욱 파괴되었습니다. 법률가들은 이것을 그림자 규제 또는 행정 부작위라고 말합니다. 위법이죠. 이 위법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피아들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보낸 수많은 탄원서나 진정서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받았을 겁니다. 이들 역시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검은 손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에는 늘 검은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민생과 민주당 의원들이 말로만 떠드는 민생은 전혀 다른 민생인가 봅니다. 이 불이한 사태, 이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불의에 맞설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불의에 관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모르겠어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면서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였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 다니는 교회 목사가 뭔가 조금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찾아가서 반쯤 죽여놓습니다. 그 목사를. 우리 어머니는 그 가난하게 살아도 한 번도 이렇게 굽신겨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당당했어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의 특징이야. 그게 나한테도 좀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DNA가 조금 나한테 넘어온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그래도 또 그 교회 계속 다니세요. 다니시면서 뭐가 잘못되는가.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인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도 뭐 공부는 잘하셨다 그래. 그 동네 어른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때 일제시대 때죠. 다 20년대생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불합리한 거라는 사실을 뭐가 좀 불합리하다. 이건 지금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거가 내 눈에 띄면 내가 그걸 못 참아요. 거의. 그거 끝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이 그다음에 금융정보 그 위원회 산하에 있는 조직이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그 분석원의 원장 박광 그리고 정무위 소속 의원들
이 친구 이 박광희는 68년생이에요. 68년생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94년 행시에 가서 주로 금융위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그 1년 좀 넘은 거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됐어요. 이 전에는 박광희가 뭘 했냐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전문위원인가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한테 발탁돼 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온 거죠. 예. 68년생이면 뭐 지금 50대 중반이죠. 50대 후반인가? 50대 뭐 그 정도 됐겠네. 그 김병환이는 71년생이니까 이 친구는 주로 어디서 박광희가 바이낸스에 피인수된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질질 끌고 있는 것이죠.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려면 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돼 있거든. 아까 내가 그 쇼츠에서 말했듯이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반려한 것도 아니야. 그냥 가지고 있어. 이 미친놈 아니야? 김병환이는 또 무슨 뭐냐. 이거는 저기 뭐야. 얘는 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야. 이건 장관급이고 저거는 박광희 한 것은 아마 차관급인가 그런 것 같아. 그 71년생이야. 그러니까 다 50대의 이놈들이다. 50대 한창 일할 나이라고. 근데 얘네들이 왜 이 짓을 하느냐. 이 기획재정부 옛날 재정경제원 뭐 그런 거 할 때 거기 기획재정부.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도로 같은 기관이거든 같이. 그 금융위원회가 더 이제 상위 기관이니까 김병환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박광희가 결정해도 되지. 그런데 김병환이 이놈이 고팍스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그 전에는 김소영이라고 있었어요. 김소영. 그 친구는 그 윤석열 그 부위원장이었어. 김병환 말고 그 아래 부위원장이 있는데 그게 가상자산 뭐 무슨 위원회 뭐 위원장인가 뭐 어쩌고 하는 게 있어요. 김소영이라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하던 놈인데 그 놈이 여기 와가지고 3년 임기를 마치고 조금 얼마 전에 떠났어요. 그 놈이 그 윤석열 인수위에 뭔가 그 한 자리 맡아가지고 뭘 했던 놈들이야. 다 서울대 출신. 내가 아주 얘네들 보고 얘네들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얘네들. 그 말을 해주는 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다 알아봤어. 말을 안 하고 있어. 근데 이 박광희나 김병환한테 내가 전화를 해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연락처가 없어. 연락처가. 박광희한테는 내가 연락을 했는데 그 비서가 받아.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바꿔달라. 박광희하고 내가 통화하겠다. 그 비서가 알더라고. 여자 비서가 내가 이거 저기 고팍스 사건 때문에 내가 박광희하고 직접 얘기하겠다. 원장을 좀 바꿔라. 그랬더니 안 계시다는 거야. 그 비서도 알고 있지 않냐. 이 사건이 지금 사회에 문제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들어서 안 돼. 근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지금 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언제쯤 오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도 정확히 모르는데 한 뭐 그 5시, 6시쯤 돼야 들어오시지 않을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럼 이거를 맡는 부서가 있지 않냐. 그 부서를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가상자산 검사과인가 뭐가 있대. 거기 김미정, 내가 기억으로는 김미정이라는 여자 과장이 그 담당인데 그 전화를 돌려줄 수는 없고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걸 해라. 그래서 내가 그걸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거기 과에 뭐 여러 명이 있겠지. 안 받아. 그래서 한 2번 전화하다가 계속 안 받아서 전화 자체를 안 받아. 그 과가. 그래서 얘네들이 큰 병이 들었구나. 지금 우리 사회에 공직사회가 병들었구나 하는 걸 내가 직감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얘네들은 처벌받게 해야 돼요. 박광, 김병환은 설명해야 한다. 내가 이 설명을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나도 요새 뭐 다른 게 많이 할 게 있는데 이거를 알게 된 이상 이 불의를 가만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 두 놈은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라도 이거 수사시켜서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박광 이 두 놈은 반드시 끝이 좋지 않을 겁니다. 박광과 김병환은 71년생이면 50년대인데 이게 일을 한창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어이없는 뭐 정말 어리석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내 추측이에요. 뭐냐? 친윤 세력의 모피아들은 이 두 놈이 모피아란 말이에요. 모피아들은 이 사건에 아예 관심이 없다. 모피아에 대해서 내가 그 유래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냥 모피아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재경 분야에서 일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다 모피아입니다. 걔네들은 서로 자기가 회전문 인사를 계속해요. 자기네끼리. 그래가지고 모피아가 산하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여기서 나가면 거기 가고 저기서 나가면 감사, 이사, 무슨 자리 다 꿰차고 자기네들끼리 놀아요. 얘네들은. 그 내가 잘 알아요. 내가 한국 내에서 20년을 얘네들 하는 행태를 내가 다 관찰했다고. 내가 다 알아. 얘네들 무슨 짓을 했는지. 나라를 아예 들어먹을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건 이현재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이현재 때부터. 그 이현재 전에도 그랬는데 그때는 독재 시대이기 때문에 독재할 때는 감히 못 그랬지. 근데 나중에 민주화된 이후에 얘네들이 자기네 세상이 돼버렸어. 아주 이거는 그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 얘네들을 잡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이재명 그 정부에 들어서 제대로 일 못하는 사람 하나하나 다 골라내가지고 다 조져버리려고. 친윤 세력의 모피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상상을 해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2년 동안 가만둘 리가 없잖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신고를 수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냥 될 대로 되라야. 나라가 어떻게 되든. 거기 3,200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아니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내가 그 업계에서 컨설팅을 하고 자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업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앞으로 크립토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우리나라가 이게 패권 전쟁인데 일종의 크립토 패권 전쟁이 그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이 크립토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거를 해야 하는 데가 금융이라고. 근데 이 자식들이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난. 내가 그래서 얘네들 만나보고 싶은 거야. 이 박광희나 김병환이 이런 놈들은 내가 한국은행에서 그 98년 그 김대중 정부 시절 98년, 99년, 2000년, 2001년 내 이 어간에 조직개혁팀장을 했다고. 그때 걔네들 68년생들 60년대 후반생 또 70년대 초반에 있는 애들이 내가 데리고 있던 다 조사역들이라고 한국은행은 조사역이라지. 그 얘네들이 그때 뭐 하던 애들이냐 사무관 하던 놈들이야 이거. 박광희나 김병환 이런 놈들이 다. 그 내가 데리고도 쓰던 애들이야. 이 자식들이 지금 와가지고 뭐 장관급이 됐다니까 이게 두 번째 내가 어처구니 없는 추측을 하는 거야. 친윤 세력인 모피아들은 바이낸스가 창펑자오라가 CG라고 이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펑자오라는 중국계 캐나다인이 설립해서 중국 자본일 것으로 추측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외국인 왜지? 지금 저 미국이 주 그 베이스가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FDI가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됐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FDI가 필요해요. 그 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게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와야 되거든. 그리고 국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국부가 쌓이는 거예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전부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 스위스가 왜 잘 사는 얘기야. 외국계가 들어와서 거기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다 오픈돼 있어.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들어와서 직접 투자를 하면 우리의 국부가 쌓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막고 있어. 나는 도저히 이 박광인과 김병환이라는 이 두 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가. 국부가 쌓이는데 왜 그걸 막고 있냐고. 중국계 자본이 들어올까 봐 그랬다? 내가 추측하는 거지. 누가 뭐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야. 그 크립토 업계에서 약간 그런 말이 있기도 한데, 그거보다도 나는 윤석열이 중국하고 척지고 살자. 적대 관계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창펑짜오라는 친구가 해서, 이 사람은, 창펑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천안문 사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얘가 그 창펑짜오가 아주 어렸을 때야.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도저히 중국에서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그래 이민 가서 토론토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거기서 그 미국에 와가지고 이걸 이 바이낸스를 라는 거래소를 세운 거야. 그래서 세계적인 최대 거래소가 된 거야. 그 돈 무지하게 버는 거지.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는 게 뭐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지 나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 김병환이 박광희 멀쩡한 놈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검은 손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거는 업계에서 그런 거야. 나도 들은 얘기지. 시장 점유율 70% 내외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국내 최대 거래소가 있어. 최대 거래소야. 이 업계 하는 누구나 다 알지. 모피아에 얘네들의 박광이나 김병환이나 얘네들한테 손을 써서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진출을 막고 있다. 이렇게밖에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상상이 없어. 그러면 지금 선대위, 민주당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 자산 위원장이 있어요. 그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장이 민병덕 의원이야. 민병덕 의원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민병덕 의원은 안 받아, 이 친구가. 몇 번 전화했는데. 그래서 오늘 메시저가 왔어. 뭐라고 왔냐? 아유,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전화했다는 것을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 그랬는데 이제 저녁 때 내가 이 강의 시작하기 얼마 전에 그 문자가 왔는데 문자 내용의 핵심은 이거야. 금융위에서 만나기로 지난주에 약속을 했었는데 거기 또 시간이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나 선거 전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번 주에 그렇게 뭐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해.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 이런 불이익을 난 사실 잘 못 참아요. 그래서 내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보냈어요, 내가. 왜 이런 걸 가만두냐. 빨리 해결하시라. 이게 몇천 표가 아니라 몇만 표고 이게 몇백만 표가 될 수 있다. 고팍스의 피해자만 3,200명이지 그 가족까지 치고 그 친척까지 치면은 몇만 표야. 내가 그래서 이거 선거 전에 빨리 해결하라. 그런데 고팍스 회원 계좌가 있어. 계좌 회원이 100만 명이 넘어. 고팍스 거래소의 계좌 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내가 물어봤어 다. 이게 그 회사를 살리는 거거든. 그럼 100만 표면 그 가족까지 따지면 수백만 표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왜 그걸 날리냐고. 내가 민병덕 의원한테 100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이제 나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 나하고 직접 통화한 적은 없어요. 문자만 주고받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이따위로 일하기 때문에 이재명 혼자만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겉으로만 저러지 이게. 이게 2년 전 사건이거든. 2년 전. 2달 전 사건이 아니야. 2년 전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여기까지. 정무위 소속이잖아. 정무위. 그럼 정무위원들이 자기가 맡은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기관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늘 팔로우하고 워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뭐 조금 이상하다.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하지? 가져와봐. 그럼 바로 잡아주고 항상 그 얼러트 하고 있어요. 뭐야 그게. 감시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 자기가 맡은 조직인데. 이 금융위는 그 정무위에서 만든 거거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다 그 금융 관련된 다 정무위가 만든다고. 그럼 이게 똑바로 해야 될 거야, 똑바로.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난리법석을 치냔 말이야, 난리법석을. 그 많은 민원서와 그게 들어갔잖아. 그런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거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민 의원이 나한테 문자도 보내고 뭐 이번 주 내로 그 금융위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늦었어요. 만시지탄이에요. 내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이게 난 그 불의한 것을 내가 잘 못 참아요. 이게. 내가 살아오면서. 왜 이걸 불의하다고 생각하냐면 민주주의 체제가 잘못 세팅됐다는